오늘은 미국의 대학생 소녀 친구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겪은 뒤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중국에서의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고 생각지도 못한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 압도당했죠. 공항에 있는 안내 표지판도 대부분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헤맸어요. 영어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 제니가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 저도 당황스러워서 같이 한숨만 쉬었죠. 외국인인 우리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도 쉽지 않았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거의 1시간을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되어 심사를 받으려고 하니 심사관이 중국어로 빠르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중국어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제니가 저한테 작게 말했어요. 영어로 얘기해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영어로 말하자 심사관은 짜증난 표정으로 그냥 대충 서류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저희를 불러 세우더니 서류가 잘못 작성됐다며 뒤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줄을 서야 했고 그때부터 기운이 빠졌어요. 제니가 짜증난 얼굴로 말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우리가 뭘 말하는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결국 다시 줄을 서서 기다린 후 겨우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다가왔어요. 한 택시 기사가 접근하더니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요구했어요. 제가 중국어로 가격을 물어보자 그 기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외국인은 가격을 2배로 내야 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기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제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우리를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저도 당황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택시 안에서 제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우리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 거지? 저도 기분이 상한 채로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거리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공사 현장과 뿌연 공기 그리고 사람들의 빠른 움직임만 보였어요. 택시는 점점 더 도심 속으로 들어갔고 우리 대화는 묵묵히 끊겼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예약한 숙소는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방은 작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화장실에서는 심한 냄새가 났어요. 주인에게 항의하려고 했지만 주인은 그저 웃으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어요. 제니가 기가 막힌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중국에서의 첫날은 충격적이었지만 다음 날부터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제니와 함께 관광도 하고 현지 음식을 경험해 보기로 했죠.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자금 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웠어요. 자금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입구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사람의 물결 속에 떠밀리듯 입장해야 했죠. 우리는 겨우 표를 사고 입장하려고 하는데 한 중국인 가족이 줄을 서지 않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새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자 제니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줄 서세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니가 중국어로 다시 한 번 더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니는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가족 중 한 남자가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굉장히 거칠었고 그의 태도는 적대적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순식간에 주목의 대상이 되었어요. 제니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저는 순간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불안해졌어요. 제니가 나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그냥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괜히 문제 생길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남자의 시선이 우리를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배제당한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너무나 불쾌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다른 쪽 출입구로 이동했어요. 자금성 내부로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든 서로 밀치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계속됐죠. 우리는 사진 한 장 찍기도 어려웠어요. 특히나 유명한 포인트에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쳐냈어요. 그 순간 제니가 말했어요. 여기선 우리가 좀 배제된 느낌이야.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공감했어요. 중국에서의 관광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밀치고 밀리는 상황은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아갔고 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자금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우리는 피곤함과 스트레스만 쌓여갔죠. 그날 저녁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현지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로컬 식당을 찾았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진 건 약간의 불쾌한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죠. 메뉴는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 영어 메뉴는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음식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고 첫 번째 충격은 음식의 양념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향신료와 기름진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제니는 한 입 먹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 매워. 더는 못 먹겠어. 저도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니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계산할 때였습니다. 메뉴에 적힌 가격과 실제 계산된 금액이 전혀 달랐거든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 같았어요. 제니는 화가 나서 물었죠. 왜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아니 외국에서 이 정도면 팁도 주던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니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차별적인 대우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저 계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정말 피곤했어요.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길거리를 걸으며 제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기만 해. 저도 마찬가지로 지친 상태였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차별적인 대우와 불편한 상황들은 한계를 넘고 있었죠. 결국 제니와 저는 우리가 겪은 일들을 대사관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대우를 감내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속에 있던 모든 피로가 밀려왔어요.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진짜 많이 참았던 것 같아. 제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택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금성에서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식당에서의 차별까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처음엔 그냥 현지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문화 이상의 문제인 것 같아. 계속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한 일들을 겪고 있잖아. 우리가 대사관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택시에서의 터무니없는 요금 요구, 자금성에서 현지인들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식당에서의 이중 가격 문제까지. 직원은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고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대사관을 나오면서 제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저도 한결 가벼워진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맞아. 속에 있던 답답함을 풀어낸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제니가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때? 중국에서의 생활이 이대로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대사관에서 해결책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라도 다른 곳에서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이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어요. 한국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베이징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다른 곳으로 가서 잠시나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 저는 제니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며칠 뒤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면서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일단 중국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선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내가 들은 바로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좀 더 친절하대. 저도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적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런 차별적인 일들은 없었으면 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느껴진 첫인상은 매우 밝고 깨끗했어요. 중국에서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국 심사도 매우 빠르고 간단했어요. 직원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QR코드만 몇 번 스캔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 순간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완전 다른 세상이네. 중국에서의 그 혼란스러움은 뭐였던 거지? 저도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입국 절차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우리는 짐을 찾고 공항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시작된 것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죠. 입국 심사도 빠르고 간단하게 끝났고 어디에서나 영어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가 중국에서 겪었던 복잡함과 불친절함은 완전히 잊혀졌죠. 제니가 짐을 끌면서 말했어요. 진짜 너무 다른데 여긴 진짜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함이 한국에서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공항과 지하철, 버스가 모두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지하철에서 만난 스크린도어와 안내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안내는 다국어로 제공되었고 환승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와, 한국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을 줄 몰랐어. 제니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 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는데 여긴 전혀 그렇지 않네. 저도 한국 지하철의 편리함에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선 모든 게 질서 정연하고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서울 시내로 들어와서 우리는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점점 더 이곳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한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죠. 특히 K-팝 음악이 거리 곳곳에서 들려왔고 광고판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 포스터가 가득했어요. 그때 제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류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네. 여기선 정말 어디서나 K-팝이 들리네. 저도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들어본 적은 많았는데 직접 이렇게 체감하니까 훨씬 더 대단해 보인다. 우리는 이틀 뒤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인 명동에 가보기로 했어요. 명동 거리에 도착하자 수많은 상점과 카페 그리고 거리 공연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고 모두가 즐겁게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거리 공연에서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K-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즐기고 있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명동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 잠시 길을 잃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영어는 잘하지 못하셨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려는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영을 실감했어요. 제니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 우리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중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 그 뒤로도 우리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는 우리에게 무료로 음료를 주기도 했고 상점에서 길게 줄을 서 있지 않도록 먼저 안내해주는 일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외국인에 대해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니가 말했어요. 여기선 우리가 진짜 환영받는 느낌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구나.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하며 웃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따뜻함과 배려심으로 가득한 나라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한류 문화의 영향을 다시 한번 체감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듯했고,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한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발전된 문화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힘은 놀라울 정도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그동안의 피로를 모두 잊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제니와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히 중국에서의 힘든 상황을 잠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떠날 시간이 되니 우리가 이곳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니가 제게 말했어요. 정말 여기서 더 머물고 싶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잠깐 쉬러 왔던 것뿐인데 이젠 정말 다시 오고 싶어졌어. 마지막 날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하나라도 더 기억에 남기고 싶었거든요. 먼저 한강공원을 찾아가 여유롭게 산책을 했어요. 강변을 따라 걷는 동안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우리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제니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평화롭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은 몰랐어. 저도 한강의 풍경에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한강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은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즈넉한 궁궐의 분위기 속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과 의상 속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현대적인 한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제니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어요. 한류도 좋지만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도 정말 매력적이야. 저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 다시 오면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겠지? 그렇게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현지 음식들 중 하나인 삼겹살을 먹기로 했죠. 식당에서 삼겹살을 직접 구워가며 그동안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제니가 감상에 젖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게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잖아.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더 아쉬워. 이 좋은 곳을 떠나야 한다니. 마지막으로 삼겹살 한 점을 먹으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즐겼어요. 그동안의 피로는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이곳에서의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그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는 여전했고,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한국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출국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의 배려심 깊은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면서 제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떠나기 싫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도 그녀의 기분을 이해하며 말했어요.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의 다른 매력들도 많이 경험해보자.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니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저 짧은 여행 이상이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배려와 친절을 몸소 느꼈어요.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체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전통과 깊이 있는 매력도 발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오자.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니까. 제니도 제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가보자. 한국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마음속 깊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과 기대감을 품은 채 여행을 마무리했답니다. 미국 여학생들이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감동으로 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고 여행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안겨주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